이번 달에 지금 9월 달에 미국 시장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고 그 현상에 대한 뒷 배경에서는 결국 SMI 제조업 지수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제조업 지수가 우리가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다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로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대한 현상 왜 그랬을까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8월 5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SMI 지수가 넘어지는데 PMI 지수는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죠. 즉 다시 얘기해서 미국 시장 자체는 제조업의 중심에서 서비스업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현재에 대한 비중은 서비스업이 월등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고 현재도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업 지수를 조만간에 며칠 뒤에 발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또 다시 어느 정도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가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플랜에서 그러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9월에 대한 모습 9월 증시에 대한 모습을 단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 제가 최근에도 2달 전부터인가요? 3달 전부터인가요? 엔비디아 계속해서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기간적인 조정으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들이 지금까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과거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엔비디아에서 칩셋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죠. 공급이 원활하게 됐고 수요가 그만큼 많이 따라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재고에 대한 재고 사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일부 내려간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엔비디아가 내려갈 것이고 언제까지 반도체 업종이 내려갈 것이고 언제까지 제조업 지수가 내려갈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엔비디아가 지금 발표한 부분은 뭐냐면요. 오늘이 9월 4일인데 다음 분기 이제 빠르면 10월이지만 늦어도 11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차기 자기네들의 이 물량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격적인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모멘텀에 대한 발생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펀더멘털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증시에 대한 그런 상승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조금 힘들어 보여요. 빠르면 10월 달, 늦어도 11월 달에는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9월 달은 사실상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달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겁낼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차피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으니 이 시간만 인내를 하면서 짧은 매매 위주로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좋은 상황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풀어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임이 나올 수는 있어도 양봉으로 이번 달 마감입니다. 이번 달 마감으로 양봉으로 전환되고 다음 달부터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추세가 잠깐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 분석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질문이 좀 나오셨는데 일정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9월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서 미국에 대한 생물보안법이 그 통과가 이번 달에 되리라고 보고요. 학회에 대한 부분들이 10월달까지 일정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 ADC로 압축을 하시고 CDMO 쪽으로 압축을 하시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종목 제가 다 기존에 언급을 드렸던 거 안에서 한번 사고 싶었던 거 이번 기회에 좀 장이 안 좋았을 때 진입을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좀 괜찮으리라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왕거래 프로젝트 추가적으로 이제 일정이 좀 발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23일, 3일이죠. 9월 3일 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예비 이제 선정을 좀 하기로 했죠. 투자자에 대한 선정을 좀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밀렸어요. 그 부분이 밀려서 내일 9월 5일로 좀 밀린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정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를 이번 달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상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당과 여당 쪽에서 갑론을박이 많죠. 이 프로젝트를 과연 시행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미 자금은 집행이 됐어요. 반 정도가. 그 다음에 반 정도는 내부 이제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투자 유치가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빠르게 스텝을 좀 밟아주면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1차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피크타임은 1차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착안을 하셔서 수익을 좀 발생시키고 차익을 하는 그런 액션 전략을 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9월 10일에 미국 이제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TV 토론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 수치에서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50%, 해리스 같은 경우 49% 정도 지지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성 출산 결정권에 대해서 이제 유세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김정은 열병식 때 미사일 날려서 그냥 싹 다 죽여버릴까 하고 농담식으로 던졌었죠. 근데 지금은 또 김정은이 변화가 가능하다. 원래 트럼프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들었다 놨다를 많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한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중국과의 전쟁이고 나는 모두 다 끝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자, 더군다나 이번 달 9월 달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에 대한 그런 제안서를 들고 미국의 이번 달 초입니다.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SY 스틸텍 재건주죠. 이쪽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두 번째로 이제 데모, 세 번째로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이 움직였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단타치기에 가장 좋은 것은 SY 스틸텍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스윙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는 현대 에버다임이 강력한 흐름을 뽑아낼 수 있는 차트적으로 수급과 이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